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저녁, 몇 시예요? 9시 55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시청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약 1시간가량, 정확히 한 50분가량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눈이 제가 좀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좀 뭐를 했더니 좀 짠했더니만 그런 거니까 눈 보지 마시고 이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체적인 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가는 건가? 많은 건가? 코스피가 계속 잘 가는데 우선 가긴 가요. 어느새 2600 안착을 했어요. 완벽한 안착 포인트가 좀 나와줬고 그냥 계속 잘 가는 것 같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오늘 장에서 잘 가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오늘 심층 분석,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봐드릴 거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 및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젠 머리 쥐어 터지죠? 역시나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런 오늘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셨을 때, 차트를 딱 열었을 때, 제가 이 차트 얘기를 항상 제가 그리는 차트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의 라인을 잡을 때 경험치에 대한 누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CJN이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내용들, 시장의 이슈들을 가지고 또 오늘 각 1시간가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코스닥은 뭐 그냥 또 요즘에 약간 코스닥 흐름 자체가 조금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도 지금 뭉탱이로 약간 좀 움직이는 종목도 보자면 모더나 이슈를 따라가다가도 도로 빠져버리고, 그쵸? 백신이든 뭐 항체든 치료제든 이런 이슈들에 주로 조금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테마, 또 정책 이슈를 따라서, 정치 테마 이슈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장 오랜만에 그래도 며칠 만에 코스닥에서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흐름으로 보자면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874포인트,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온 또 차트 흐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고점을 향해서 빠르게 지금 코스닥이 치고 가고 있다. 905포인트. 코스피만 갈 필요 없잖아요. 코스닥도 빠르게 좀 올려치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고, 요 며칠 동안 재미가 굉장히 없었지만, 그리고 이때 상승 흐름에 맞춰서 재미가 없는 모습이지만, 또 하나 셀트리온의 눈속임이랄까요? 지수가 사실 셀트리온, 코스닥은 헬스케어와 제약의 움직임이 강할 경우, 그리고 진단키트 움직임들이 좀 강할 경우에 약간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또 재미가 없는 모습. 그리고 또 어제 시장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내다 꽂아버리는 시장. 오늘 회복이 나왔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흐름들이 조만간 조금 다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대형주들 다른 종목도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도 잘 갔지만 헬스케어와 같이 주춤하는 사이에 또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려치는 흐름들이 자주 보일 것 같아요. 12월까지 계속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올려치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900포인트 돌파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천천히 시장 즐기시고요. 10월 달에 빠졌던, 그러니까 9월을 보고
10월까지 같이 빠지면서 많이 밀렸던 포인트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아마 12월 초 맞춰서 그간의 종목들 빠졌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조금은 어떻게 해요?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나서 12월 말 때 한 1주나 2주 정도 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저도 11월부터 시장이 강할 거라 말씀드렸죠. 강했는데 특정 종목 위주로 좀 강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왜 그러하냐면 자,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넘어가는 흐름도 보였고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가 계속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에 좀 초입 포인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여러분들 이 빅스 지수를 봐야 된다고 제가 요즘에는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를 봐라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달러 인덱스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권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의미가 없고요. 지금부터는 빅스 공포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바닥 저점 이 포인트를 지금 찍습니다. 이 자리가 21포인트가량 현재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갈 경우에 굉장히 강한 시장의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뭡니까? 이 급등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코로나 19, 왜 이럴까요? 네, 하여튼 코로나 19포인트예요. 저기서 코로나 19인데 이게 왜 이럴까 모르겠네. 자, 여기서 시장이 공포를 먹고 급등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네, 백신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신이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공포가 약간의 사그라들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일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죠. 네, 그래서 우선은 걱정보다는 지금 시장은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즐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하고 12월 강한 시장 연출될 거고 내년 1월부터는 더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빅스 지수를 잘 봐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지난주 요즘 들어 계속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IT 반도체 5G와 2차 전지의 어떻게 해요?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주가 잘 갈 것이다. 소부장에 대한 포인트 잘 보셔야 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고 심지어 셀트리온 삼형제 전고점 그렇게 급락할 때도 전고점 포인트 돌파할 때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주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 왔어요. 네.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서 이거 더 가는 건가? 사야 돼? 하이닉스 떨어질까 팔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다 아시다시피 4분기는요. IT주들의 최대 성수기 시즌입니다. 그렇죠? 잘 간다고요. 자, 여기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고민을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보자면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주 누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차트고 김선윤이란 사람이 차트를 저렇게 그렸었지라고 기억하실 거고 이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삼성전자 차트만 열어놔도 눈에서 그림이 보여야지만 정상입니다. 자, 라인 잡겠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라인을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바닥을 그립니다. 근데 코로나 때 깊은 하락 자리가 있죠. 이 자리는 조금 잘라버리고 살짝 위로 올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수의 하락 자체 전체적으로 무너진 시장에서의 밑에 바닥 자리는 좀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바닥 자리가 이 자리가 바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도 좀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러면 얼추 이 자리를 이어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이어보는데 선 하나 그냥 꺼내시고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현재 이 삼성전자의 흐름은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흐름에서의 추세라는 거죠. 추세. 바닥 확인하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할 건데 여기가 고점 자리가 있고 여기가 고점 자리들이 있죠.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어요. 이런 자리도 있는데 위에 어느 정도 고점, 경험에 의한 제 판단에 의하면 이 종목은 네, 이 라인을 잡아도 되겠지만 맨 밑에 그 다음 라인을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라인이 또 겹쳐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움직임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이 흐름에 대한 추세를 보는 거지 이 라인을 딱딱딱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야. 그냥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라인에서 뚫고 강하게 올라갔을 경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모난 칸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을 맞추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요. 끝자락에다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선 하나 이렇게 평행하게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 네모 공간이랑 여기랑 똑같잖아요. 공간 크기 자체가. 여기랑 여기랑 거의 같은 흐름이고 추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삼성전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그립니다. 자, 1번, 2번, 3번 라인이라 봤을 때 2번 라인을 돌파하고 올려쳤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라인으로서 주가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라인은 7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 라인까지 우선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라인을 강하게 치고 갔을 땐 저 위로는 어떻게 해요? 매도 자리가 되겠지만 여기서 깨고 내려갈 경우 1차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자체가 65,000원짜리가 1차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6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분할 매도하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고 종목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추세적인 이 하단 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 라인 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닥 라인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큰 흐름에서.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고의 베스트 자리는 앞으로 6만 원 초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흐름상으로 보건대. 또 급하게 안 빠져요. 삼성전자는 빠질 때도 갑자기 빠지진 않고 약간의 흐름이 약간 이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막 빠지진 않고 어느 정도 약간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적으로 떨어지면서 밀리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자면 62,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봤을 때 한 62,000원 선이나 63,000원 깨지면서 62,000원 선, 6만 원대 초반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그냥 사면 안 돼요. 종목이라는 것은 하루 만에 움직이나요? 하루 만에 급등 나오고 하루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급등을 해도 며칠간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꽤나 시간 동안 횡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에 왔을 경우 62,000원대가 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하루 만에 하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날 보고 분할 매수를 다 하면 그건 하루 만에 다 산 거지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하면 최소한 삼성전자는 우린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사두면 1년 정도는 가져갈 생각으로 보통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금이 크신 분들은 뭐
한 달 정도 보시고 매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처음에 살 때의 계획은 최소한 몇 개월이었지만 이런 꼭대기 자리에 사버리는 순간 그 나의 생각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저 당시 6월 고점에서 샀을 경우에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던 그 기간이 2달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삼성전자는 잘못해서 물량의 경우에 최소 기간인 한 2달 이상만 보유한다면은 수익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2달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옥인 거지. 못 기다려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린 뭘 해야 돼요? 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밀리면 여기까지. 근데 천천히 올려칠 수도 있잖아요. 올려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면 바닥 자리가 다시 바뀌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그려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지 이 제 말이 계속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요. 계속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자, SK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도저히 내 눈에 라인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차트를 넓게, 죄송합니다. 넓게 펴 쫙. 저 밑바닥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라인 정도면 돼요. 2년치 정도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은 저기 바닥이 한 번이 있고 두 번이 있고 코로나 때 세 번이 있고 이번에 네 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요. 거의 바닥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서 뭐예요? 선 하나 연결하면 돼요. 그냥 얼추 100% 정확할 순 없어요. 그렇잖아요. 추세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따라가는 거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갭 차이는 존재합니다.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이 바닥 라인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한 달 동안 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추세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밑바닥이 한 달, 여기 한 달, 그렇죠? 여기는 한 일주일, 그리고 여기도 거의 한 달 정도의 바닥을 기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을 때 고점이 이런 자리들이 고점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추세를 익히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건데 제가 윈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자리가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고점을 만들어가면서 밀리면서 라인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상단 자리를 2번 자리를 뚫고 넘어가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럴 경우 공간을 똑같이 만드시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선 하나 평행하게 만드시고 뭐예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서 올리면 돼요. 자, 여기 공간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거의 고점 부분에 도달한 포인트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터치는 안 했지만 추세라고요. 이 흐름을 따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 두 번째 라인을 뚫고 갔을 경우에 다음 라인에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예측이. 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깨져버리죠. 바닥. 네. 그리고 다시 올려쳐요. 두 번째 라인 고점. 못 갑니다. 이때 빠졌을 때 뭐예요? 제가 강하게 매수 사인 냈던 자리죠. 사라. 기관들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 뭐라 그랬어요? 사고 싶냐? 셀트리온도 그랬죠? 사고 싶냐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사고 싶냐? 매수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깁니다. 큰 상승 안 나와요. 지루하죠? 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대에서.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96,000원 정도, 한 97,000원, 6,000원 정도 라인이 이 구간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혹시 모를 하단 밑바닥까지 올 수 있는 8만 원대 초반까지 올 수 있는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올려칠 경우에는 그 다음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위는 11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11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자면 자, 최고점 자체가 이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 라인 잡혀 있죠. 10만 6천 원짜리가 최고점 자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을 할 때 1차적으로는 10만 6천 원짜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돌파했을 경우엔 저 고점까지 열려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 현재는 최근에 요 한 2주 동안 굉장히 조금 바빴어요. 바빴지만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긴 한데, 이 방향이 조만간 결정이 되면서 하락인지 상승인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10만 6천 원을 넘어가면서 11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 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던가? 네, 죄송합니다. 자, 거기로 들어오셔서 네, 같이 도움 받으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궁금하실 거예요. 셀트리온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제가 별명이 셀트리윤이었죠. 네, 3만 7천 원, 8천 원일 때 10만 원 간다고 외쳤었는데, 그 옛날에 같은 서울경제 전문가가 저를 까대기를 하고요. 증권 방송의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저는 나홀로 10만 원 간다고 외치고, 그 소리가 나올 때 저는 20만 원 간다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러분 셀트리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간 포인트가 좀 나왔어요. 넘어간 포인트가 나왔는데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뭐 거의 목표가를 할 수 있는 고점 자리가 한 33만 원 정도, 33만 원 정도 좀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차트를 보고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마우스가 어디 갔지? 마우스가 사라졌네. 지금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수기로 좀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한데요. 수기로 할게요. 자, 우선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가 아침 방송에도 셀트리온도 추천드리고 헬스케어 추천드리고 셀트리온 관련주 다 이 바닥에서 잡아드렸어요. 추천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심한 바닥에 잡았어요.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언제 잡았냐면 요 완전 저점 자리 있죠? 10월 27일 아니고 10월 26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아침 방송에서. 아마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그리고 목요일 아침인가? 마다 종목을 제가 드리는데 바닥에서 완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자,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간다. 거기를 돌파할 것이다. 돌파하는데, 기억나시죠? 돌파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할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고점까지 가는데 그 다음 올라서고 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정말 성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좀 긴 횡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솔직히 너무 빨리 갔어. 네. 무슨 소형주처럼 급등을 하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시총 자체가 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좀 많은 수급이 좀 어찌 셀트리온에서 돈이 들어 체감되는 거랑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제약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포인트가 좀 있다고 판단은 들어요. 실적은 제약이 가장 작죠. 가장 작아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실적도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시총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이 첫 번째, 헬스케어가 두 번째, 제약이 세 번째로 가장 작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치료제 이슈가 나와서 그 이슈부터 해서 계속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쫙 올려치고 이게 피날레인가 싶을 정도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와요. 이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이던 헬스케어던 제약이던 간에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전고점이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종목을 물려 계신다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우선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우선 비중에 대한 고민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을 분명히 넘어갈 건데 올라오면은 비중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라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은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코로나 때의 깊은 하락 자리를 자릅니다. 잘라내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라인을 잡고서 이런 추세의 또 바닥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큰 바닥으로 여기가 바닥이 형성됐죠. 그렇죠? 올려쳤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평행한 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을 올려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트를? 저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한 거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약간 깊은 뇌리를 스쳐가는 내가 저 때 왜 안 팔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셀트리온 제약으로 볼까요? 셀트리온으로 볼까요? 많이 급등한 제약으로 볼까요? 제약 딱 보자마자 오 마이 갓 느낌 오세요? 느낌 오시냐고요? 자, 어떻게 차트를 보냐면 바닥자리로 인식되는 구간이 여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급등하시니까 여기도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패턴 자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추세는 이렇게 가요. 자, 우리가 사실 지금의 상황을 몰랐다면은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야. 우린 현재 셀트리온 제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6월 달에 우리는 현재 과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종목이 어떻게 급등했는데 어떻게 갈까? 고점은 어딜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점 자리 인식이 됐던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선을 긋는 겁니다. 코로나 때 깊은 빠짐 빼요. 만들어요. 그쵸?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집어서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평행하게 선 여기 있죠? 집어서 죄송해요. 왜 이래? 집어서 이렇게 올려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자, 차트를 뒤로 갑니다. 쭉 올려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자리예요? 오버슈팅한 자리가 완성이 돼버리죠. 이 라인 자체가 하단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평행하게 본다면 대충 이 추세를 가고 움직였었는데 완벽하게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 일단은 빼고 보는 게 맞기도 한데 매수 자리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간 고점 자리에서는 보통은 손절 자리가 이 자리가 매수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매수 자리가 아니라 일단은 피하고 보는 자리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을 잡는 거죠. 완벽하게 종목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 두 번의 자리는 이제 잊어야 돼요. 그리고 저 바닥부터 다시 라인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행하게 선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최고점 자리 한 바닥, 두 바닥의 가운데 고점 자리 요 바닥이죠. 여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올리면 어떻게 돼요? 끝. 자,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형 구간대에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위로 슈팅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을 해보죠.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서 이제 슈팅아웃 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또 하나. 여기서부터는 사실 보유자만의 영역이지 새롭게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하셔도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뭘 해요? 또 까먹으셨어요? 네모 칸 만들라고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가르쳐드리는 이 차트의 그림이고 실적으로 우리 가족분들도 그중에 몇 분들은 이 차트를 활용하셔서 단타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울프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이 흐름을 좀 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다음 자리가 사실 보이지도 않긴 한데 저 위에 우주 어딘가에 자리는 있어. 솔직히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어. 제가 불만 중에 하다가 이게 이제 영웅문 키움즈건 건데 좀 위로 이쪽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위에는 안 될까요? 네. 아직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가격적으로 19만 원짜리를 강하게 빡 뚫고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돼요? 네, 요 라인 있죠. 아직 안 보이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이 라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쫙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대충 예측을 해보자면 뭐 한 20 몇만 원까지 열려 있긴 해요. 만약에 올려치게 될 경우. 그런데 올려치지 못한다. 힘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내려오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은 천천히 흐르면서 아주 긴 시간 5개월을 흘렀습니다. 라인상으로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종목도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올려치지 못할 경우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 피를 말리는 그런 형상의 차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의 셀트리온 제약을 따라 들어가시는 건 솔직히 많이 위험하죠.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앞으로의 대응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지금 시장에서 당장의 대응 자체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신 이후에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내년도 1월과 2월 달에 종목의 흐름과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린다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조금 숨 고르기 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종목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숨 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센 종목이라면 넘어가면서 24만 원까지도 흐름상으로는 열려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하나 뭐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LG화학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왜 김선윤 저 인간은 LG화학을 100만 원을 외치고 있지? 얘기했던 80만 원 도달했어. 그래, 좋아. 대단하네. 잘 맞췄어. LG화학 의리 가져갔다. 자, 분할할 때 매수하라고 외친 사람이야. 미쳤나라고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분할할 때 매수해라. 바닥이었잖아요. 현대차도 엄청 떨어진 날 있죠. 16만 원까지. 거기 매수 사인 줬잖아요. 바닥이었잖아요. 항상 악재에 민감한 게 아니라 조금은 기민하게 좀 이걸 진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 바닥 밑에 있는 3월 이 바닥을 치고 보자면 이 추세의 흐름에서 LG화학은 이런 추세를 그려요. 그렇죠? 거의 이 정도 흐름을 그려요. 응? 바닥.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라인이 잡혔어요. 종목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됐어요. LG화학은. 그럼 뭐예요? 이 라인 잡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LG화학은 이전에 이 추세, 여기도 이 단기 추세가 있었지만은 뚫고 가면서 2단, 3단으로 라인이 그려졌고 새롭게 라인이 잡혀서 1바닥, 2바닥 이렇게 고점으로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타고 갈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의 LG화학은 이때 9월과 10월은 뭐예요? 디딤판을 잘 다졌던 시기이고 거기서 해서 다시 올려치면서 1차로 말씀드렸던 80만 원을 넘어가고 다시 어떻게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종목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판단할 수 없어요. 새롭게 라인을 잡아야 되고 다시 그려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달러 인덱스를 봤지만 지금은 달러 인덱스 차트를 거론도 안 합니다.
빅스를 보고 있고 이제 빅스의 하단 뚫고 내려가는 여부에 따라서 대세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그리고 환율이 현재 1,100원대인데 1,100원대가 아니라 환율이 더 밑으로 꽂아 내려버린다면 이전에 2,600포인트에서 환율이 1,07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1,070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지수는 2,80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흐름은 항상 바뀌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LG화학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 여러분 꼭 사셔야 될 업종이라 한다면 비중도 비중이지만 어느 정도 포트에는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LG화학 들어가 있어요. 자,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사야 되나가 아니라 하단 라인에 맞춰서 이 라인까지 내려올 때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추천한다고 그냥 빡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단 라인을 항상 고민을 하시라고요. 주식은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 하단 라인을 지키지 않고 저 고점에서 사면은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아 이제 매수가 왔구나 하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닌데 기다렸다가 밑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종목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회사는 좋은 종목이야 라고 스스로 아시면서 왜 대응을 못 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면 LG화학은 내려왔으면 어디예요? 75만 원 아래로 깨지거나 70만 원 초반대 오면 아 정말 좋구나라고 그때 매수 대응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예 쳐다를 보지 마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심 종목 안에 박아두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어려운지 제가 말씀 안 드릴까요? 그렇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산 퓨얼셀. 네. 우선은 쭉쭉 읊을게요. 포스코 케미칼. 이 세 종목을 봅니다. 다만 추세에 대한 부분을 그려보시고 기억하시고 라인을 잡고서 매수 대응을 하는 그걸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한 3개월을 기다렸어요. 우리 가족 포트 중에 있는 종목인데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렸어요. 밀렸지만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트가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서야. 사명도 바뀌고 이제서야 흐름이 좀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거든. 솔직히 많이 지루하거든요. 지루해요. 근데 지루해도 한 달이에요. 한 달. 약간의 움직임이 안 나오더라도 금방 움직인다고요. 저 3개월 동안 떨어지는 거 지켜보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살려고 대응했다가 추천드렸던 거고. 종목을 항상 기다리는 자세. 급하게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수 추천 드리면 급하게 막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기다렸다가 사시고 또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돈 많으신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투자를 한다거나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를 많이 하죠. 왜요? 강제적으로 1년이 그냥 묶여버리니까. 강제로 잡아줘, 거래소에서. 못하게. 마음은 편해요. 1년 뒤에 수익은 나죠. 얼마가 날지 뭐 그거는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손해는 안 보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잘 보시고. 자, 정유주들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같이 껴 있습니다. S51, 한국쉘석유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가운데서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현대모비스 대형주 이제 보시는 분들 주로 많이들 보시는 종목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래요. 정말 그간 많이 힘들었죠, 사실. 언제예요? 11년 고점 이후에 계속 어떻게 좀 몇 달 흐름은 나왔지만은 어쨌든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깊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꼭 느낌이 뭐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약간 느낌 오지 않으세요? 비슷하게 가죠.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먼저 튀긴 했어요. 근데 현대오이스 같은 경우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 맞다면 움직임이 조만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갔었죠. 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올려쳤던 흐름 있죠. 빡. 네.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매수를 할 때 근데 또 무턱대고 현대오이스가 그렇다더라 하고 매수를 빡 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진짜 아주 귀한 그 백자를 다루듯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저 밑에 있는 이 코로나 때의 깊은 하락 자리는 좀 삭제를 해도 되고 저 자리가 계산하기 힘들다면은 이 어느 정도 바닥 자리들을 라인을 천천히 이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위에다가 그냥 평행하게 선 하나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고점 자리 요 정도 있죠. 한 최소한 두세 개 정도 겹치는 자리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많이 나왔죠. 이 자리, 이런 자리들 있죠. 네. 연결하는 거예요. 쫙 연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오이스를 살 때 이 추세 안에서 이 하단 자리에 왔을 때 이때 분할 매수를 해두게 되면은 다음에 이 고점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 상단에 왔을 때는 그때부터 뭐예요? 분할 매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잡고 올려치면 분할 매도 하는 거지. 바닥에 잡고 올려치면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아깝다가 아니라 고생했어. 다른 것도 봐요. 다른 종목 사세요. 네. 우리나라의 종목은 2,500개가 넘습니다. 네. 굳이 한 종목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탄다면.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흐름이 잘 먹을 수 있었겠네 하지만 고점에서 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가는데 이 박스권을 타고서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부분 참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어쨌든 흐름의 추세들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 자리까지 오기를 라인의 근처에 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고 내일도 좀 사고 이렇게. 그렇게 대응하셔서 단가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을 약간 잘못 건드려서 움직였는데 기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거고 로텐 같은 경우도 거의 완벽한 바닥 라인에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데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 종목을 제가 몇 개 안 가져나왔지만 컨택트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파라다이스나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몇 달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제가 조선주, 소선주 얘기를 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없었죠. 아시죠? 조선주 얘기를 주구장창 해서 우리가 사실 삼성중공업을 사서 잘 먹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매도 사인을 낼 때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갈 것 같고 지겨우니까 못 참아요,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저는 한 종목을 들어가서 길게는 뭐 2년, 뭐 4년, 5년까지도 가져가 본 경험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잘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종목의 선택이 잘 됐다면. 잘못될 경우에는 진짜 현대차나 뭐 모비스 같이 쫙 하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장기적 추세에서 조금 더 지금부터 보면은 수익은 다시 올라가서 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셨다면은 조금은 네, 여유롭게 길게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조선주들은 3, 4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올해 한 번은 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경우에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도 조선주잖아요. 해운업 쪽이기도 하고 당연히 수주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유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감주들이 경기 민감, 경기가 회복되는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네, 기름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고 정유주들이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 계셔야지만 되는 네,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 쉬운 종목들을 많이 해요. 이해하기 쉬운 종목들을. 그냥 딱 봐도 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이게 딱 보여드리면 편안하게 가는데 신세계 인터넷은 뭐 하는 회사야? 뭐 하는 회사요? 면세. 이제 쉽죠? 네, 이렇게 딱. 어이구, 네. 그래서 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목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이 종목들 중에서 추세의 하단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꼭 매수를 해두시고 내년을 보시면 어떨까?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오르니까 한국 셀쇼기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바닥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전형적인 배당주로도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죠. 수면의 주가 보세요. 정말 잘 가죠? 자, 추세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그릴 텐데 이런 추세 라인이 바닥이 형성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 어디예요? 그냥 올리면 돼요. 28만 원 정도 자리가 보이긴 하네요. 이 흐름을 보시고 여기를 뚫고 갈 경우에는 다음 라인 어떻게 돼요?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서 올려서 또 이 정도 라인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럼 33만 원까지 볼 수도 있는 이런 거를 항상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주식을 사지 않게 된다. 최소한 고점에서 주식을 사지 않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추세를 그려보니까 고점이야. 약간 고점 부근에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종목을 찾아주세요. 그게 네, 여러분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꼭 명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시장에 뭐 오늘 이 뒤에 포인트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라인을 잡는 게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추세를 좀 많이 그리긴 해요. 볼린저 밴드를 보고서 많이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 이 하단이랑 상단 볼린저 밴드 추가하시는 것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종목의 추세를 그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가.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이 중단, 이거는 검은색 라인은 볼린저 밴드가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의 중단이 아니고요. 이 검은색 라인은요. 25일 선이에요. 네. 이건 저만 그냥 그리는 차트입니다. 검은색 라인은 25일 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얇은 선 하나가 보이실 텐데 요거는 60일 선이에요. 네. 제가 보는 차트예요. 되게 심플하게 봐요. 여기다가 이제 좀 더한다면 뭐 매물대 차트를 더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왜 항상 활용을 하냐면 저는 종목에서의 차트를 볼 때 이 추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추세를 가지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맞춰서 추세의 하락 자리가 딱 터치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잡잖아요. 어느 정도? 얼추. 근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 맞아 떨어지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이 라인들은 굉장히 조금 저점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위에도 볼리저밴드를 뚫고 가는데 추세 상단 자리에 맞을 경우엔 역시나 매도 자리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점에 사실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영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